제가 사형제도를 제가 반대하는데 이런 집단 학살을 저지른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저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예. 여름이 좀 깊어갈수록,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정, 삶과의 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으킨 그 참여정부, 시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했죠.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정치를 배관시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많은 그 정치 그 의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개나라당, 그리고 수국, 보구, 극우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거의 국민들을 개돼지로 삼으면서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고 엄청나게 또 헤쳐먹었죠. 사대강부터 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뭐 포크레인 하시는데요.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자, 하여튼간 지난 10년 동안 정치 혐오증에 많이 걸렸죠. 사람들이. 어차피 저항해봤자 권력이 탄압을 하거나 뭐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또는 뭐 경찰들이 뭐 민간인 사찰도 하면서 공포정치를 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도 느끼고 혐오감도 느끼고 많이 외면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10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불세출이라면 불세출이죠. 하나의 정치인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어찌 보면 약간 오버플레이를 좀 했죠. 이재명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왜냐면 약간 지명도도 없고 지방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의지, 자신이 바꾸어 보고 싶은 세상, 이것을 국민들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약간 오버액션을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도 약간은 정제되지 않는 표현, 그리고 정권과 대립각을 펼치는 주장도 많이 펼쳤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이러한 주장이라든가 약간 이런 오버액션 플레이에 오히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송과혁도 등장했고, 기껏 행동으로는 몸빵하지 못하는 많은 그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SNS 플레이에 공감도 누르고 동의도 해주고 환호성도 지르고, 어찌 보면 약간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한 구석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남시에서 펼쳤던 많은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약간은 보기 힘들었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펴야 될 그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꼭 부자에게 해만 주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분당 신도시도 있었고, 성남시가 판교도 있고, 어찌 보면 서울에서 많이 이주해온 약간은 부자 동네의 이미지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지지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재선을 통해서 또 재선이 됐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펼쳤던 많은 정책들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울고 울었던 지난 8개월 정도 됐죠. 겨울이 지나고 벌써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도지사의 그 항소심, 고등법원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재판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20일 내인가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아신가요? 자, 바로 6월 18일까지입니다. 6월 18일. 오늘이 6월 17일이고 내일이 6월 18일인데 검찰이 아직도 검찰의 항소 이유서, 이재명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일까지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대한민국 소송에서 항소를 검찰이 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할 건데 아마 깜빡 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분석을 해도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 현재까지는 아직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자, 내일까지입니다. 6월 18일이 딱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마감 기한. 자, 오늘은 진짜로 5분간만 딱 짧게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빅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죠.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임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지명을 했죠. 그러나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고, 그리고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아마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무일 검사하고 18, 19, 20, 21 한 4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아마 대폭적인 검찰청 조직에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이재명 도지사도 2017년 대선 경국이 들어섰죠. 박근혜의 그런 악정, 개판 치는 정치가 계속될 때 이재명 도지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검사를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정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적폐 요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청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그때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오늘 윤석열 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나이나 기수 이런 거 안 따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수를 쳐가지고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지명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워낙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그 공약 1호는 무엇으로 내세울 것이냐, 잠깐 그때 그 인터뷰를 상기를 해보면, 공약 1호는 억강부약을 나는 공약 1호로 내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네 대통령의 롤 모델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자기는 존경하고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SOC 산업인가요? 이런 것을 대규모로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이런 약간 경제 대통령의,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 자기 자신의 정책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러면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면 법인세 강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침 튀기면서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는, 오만 불선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토론에서 너무 싸가지 없게 했다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법인세를 올리냐 마냐.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를 안 올리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너무 낮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돈은 남아돈다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복지 대책을 확대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자기만의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한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기본소득제도, 그때 당시에도 뭐 기본소득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주구장창 제도로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뭐 오늘도 오늘 몇 월이죠? 6월 17일이죠.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소득 성장 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직속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그 토론회에 오늘 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도 국민 기본소득제도에서 주장을 하셨죠. 자, 청와대에서도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경제는 불황이고, 그 다음에 양극화도 해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을 했는데, 방법론, 그러니까, 개론은 주장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강론이 없잖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현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구호 제창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은 현재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게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국민소득, 국민기본소득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도지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기조연설을 요청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도지사한테 SOS를 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그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걸 보고 약간은 좀 희망을 좀 갖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밝혀지지도 않고, 뭐 세월호든지 여러 가지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많이 조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지금 다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박상기 뭐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냥 낭독하고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발표했죠. 그 조사 결과를.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뭐 청산이라든가 적폐청산, 진상조사 이런 거에 대해 진심 어린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많이 회의감을 가졌죠.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강수를 둔 거 보고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뭐 상징적인, 그리고 약간 촛불 지지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대체제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약간 뭐 시츄에이션, 약간은 그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도 갖고 응원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인터뷰할 때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정부 내에 그런 부정부패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고 청산해 보겠다 하면서 의지를 불살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일,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 이상을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오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됐다고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신의 공약 그리고 의지를 한번 불살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딱 한 말씀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 1호를 억강부약을 주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은 그 사형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사형제를 반대한다, 이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전두환이를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 광주에 와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두환이를 언급하면서 이런 집단학살이라든가 전두환이 같은 경우 이런 총격, 이런 지시 책임을 한 사람을 밝혀내가지고 자는 이런 집단학살이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사형제 찬성 입장을 한번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제를 나는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제를 집행하겠다,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사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사형제 집행에 대해서. 그런데 뭐 여지는 뒀죠. 이재명 도지사가 전두환이는 사형하고 싶어, 사형 집행을 하고 싶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제가 영상 앞에서도 그때 영상을 한번 붙여놨죠. 이재명 도지사도 사형제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극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집행해야 된다,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제를 찬성하고 나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사형제를 좀 반대했어요. 사형제 집행을 좀 반대해야지만이 좀 착한 것 같고, 좀 인권을 좀 옹호하는 것 같고, 좀 정의로운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를 뭐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뭐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판의 이유죠. 오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로는 뭐 있습니까? 반대 정적 제거 수단. 그러니까 특히 정치 세계에 있어서 반대 정적, 정파,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비인권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인권적이고 응당,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이것은 사형제는 무조건 존치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 헌법에도 그 명시가 돼 있죠, 사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속 헌법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계속 사형제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민 감정,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폐지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2019년 2월 달인가요? 또 천주교 집단에서 헌법소원을 한번 또 제출한 것 같아요. 현재 계류 중이고, 또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곧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형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을 좀 살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는 지금이 무슨 독재 치하도 아니고 정치적 혼란기라든가 뭐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혼란기, 뭐 후발 국가, 후진국, 그다음에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해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되고 정치적 안정기가 되고 국민적 수준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그런 시민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형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형도 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뭐 억강부약을 자신의 뭐 공약 1호로 내걸겠다 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를 해왔고, 지금 뭐 도지사가 됐을 때도 뭐 많은 공약, 개발 공약도 제시하고 복지 공약도 제시하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제시했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법, 검찰, 그 다음에 이런 정의를 세우는 그런 공약에 있어서는 사형제 그리고 사형, 집행 이것을 공약으로 좀 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법, 그리고 정의, 적폐청산, 그리고 공의로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야 물론 무슨 개소리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제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면 저는 이제는 좀 피해자 권리,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 같은 경우는요, 사형 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사형 선고를 한 재판, 그리고 살인사건, 극악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그 판결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람을 한두 명 살해해갖고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4명 이상을 살해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그 살해범이 반성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개전의 정이 있다, 얘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을 2명, 3명, 4명 죽여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 사람이란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무기형을 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2명 정도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본 바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한 63명인가 64명이 있는데요. 걔들이 죽은 사람 숫자만 합해도 수백 명이 돼요. 피살된 사람만 해도.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성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가장 걱정인 것은 이것이 오판일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사람을 한 4명 죽이고 내가 억울하다 하면 절대로 재판부에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더라. 정확하게 증거가 명확하고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런 애들한테만 사형 선고를 하더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사형 선고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너무 극악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피해 보상도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사형 선고를 한 경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한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잔인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살인자들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지 않냐. 그리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억울함 없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오히려 그런 것이 이재명이 주장하고 이재명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혼란기라든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극심한 무슨 정세가 혼란한 그런 나라라면 사형 집행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입니까? 2020년이고 거의 4차 산업이 극대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를 찬성하고 사형 집행을 원해. 국민들이 2020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있고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권의 극점, 인권 탄압의 극점이라고 하는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야. 사형 집행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70%가 넘고 80%가 넘어. 저는 그래요. 피해자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육 당한 사람 4명, 5명 죽어야지만 사형 선고를 한다니까요. 웬만 한두 명 죽여갖고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가 말하는 주창하는 억강부약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이 없는 사람, 억울함이 없는 세상, 이거하고 나는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제를 반대를 하고 사형제 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제 집행을 찬성을 하시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 사형 집행하고 싶다고 의견 표현하셨죠. 자, 전두환이만 나쁩니까? 전두환이가 많은 광주 시민들을 살려간 것은 맞죠.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안 좋고 어떤 특정 광주 지역 주민들만, 시민들만 배려해서 사형제 찬성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 4명 죽이고 그리고 20몇 명씩 죽인 살인마들, 있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마들 사형 집행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억강부약, 이재명이 주장하는 정의를 세움, 그 다음에 억울함 없는 사회, 억울함 없는 세상, 억울함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사형 집행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집행하겠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10가지 일을 한번 적어봤었는데 오늘은 사형제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한번 주장하시면 개나라당도 좋아하고 극우 보수 세력도 아마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억강부약, 억울함 없는 세상을 위해 사형 집행하십시오.